2024년 5월 23일 중국은 대만 해역 인근에서 봉쇄 훈련을 진행했으며 대만 해협도 봉쇄당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만 해협이 봉쇄당할 경우 대한민국은 하루 4,452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되고 대만과 중국에서 전쟁이 날 경우 GDP의 23%가 증발한다고 합니다. 대만과 중국이 전쟁할 경우 미국이 대한민국의 참전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외교원의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20일 대만의 신임 총통 라이칭더가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2024년 5월 23일 오전 7시 45분부터 대만 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에서 육군, 해군, 공군의 병력을 동원하여 합동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부전구 대변인은 대만 주변에서 합동 해상 및 공중 전투 태세 점검을 하고 표적에 대한 합동 정밀 공격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함정과 군용기가 대만 섬 인근에 이미 도착해 있다고 했으며 이번에 실시하는 훈련은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에 대한 강한 응징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는 12일 동안 훈련이 진행되었고 2023년에는 사흘씩 2번 진행했던 훈련이 이틀로 짧아졌다는 점에서 군사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는 이번 대만 포위 훈련이 과거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더 커졌고 훈련 지역이 대만과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는 이번 훈련의 경우 대만의 새로운 봉쇄 모델을 연습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만 북쪽의 훈련의 경우 대만의 정치, 군사적 중요 목표에 대한 억제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합니다. 남쪽의 경우 대만의 최대 항구이자 해군 기지인 가오슝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합니다. 동쪽의 경우 해외로 도피하는 대만인을 막고 에너지 수입을 막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을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대만의 국방부에 의하면 이 훈련을 진행하는 첫날 49대의 중국 기체가 대만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35대가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을 넘어왔다고 합니다. 또한 19척의 중국 군함과 7척의 해안경비대, 선박도 대만에 접근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체에 대해서는 영국의 매체에서 정리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인근에서 외국 선박을 격침하는 것이 포함된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 동부에서 훈련 중인 중국의 해안경비대 함정은 민간 선박에 대한 검문을 이유 없이 진행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합니다. 이 검문에 대해서는 법의 집행을 하는 훈련이었을 뿐이라는 중국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훈련에 대해서 미국은 행동을 자제하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은 수년간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온 오랜 규범을 악화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안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준비와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대만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국의 봉쇄작전과 군사력의 증강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기 직전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진행하면서 다시 확인된 것은 양안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만 해협은 차단당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물동량의 40% 이상이 대만 해협을 통과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해군은 대만 해협이 봉쇄당할 경우 대한민국이 하루 4,452억 원의 피해를 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날 경우 대한민국은 대만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GDP의 23%가 증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는 조사가 많이 나오자 대만과 중국 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주일 미군 사령관은 2024년 4월 미국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분쟁이 날 경우 미군이 개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완전하게 개입을 하게 된다면 한국군도 어느 정도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을 대만에 배치하여 전투에 임하게 하는 극단적인 상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공유나 물자 공급, 물류를 지원하는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전면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군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중국과 대만 전쟁 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2021년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1단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과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이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지도부가 대만에 대한 공격을 할 경우 안고 가야 할 문제를 인식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2단계,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은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군사적 충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확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군사적인 부분에서 여기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중국의 무력 사용을 외교적 비판해야 한다고 합니다. 3단계. 이 사태가 악화되어서 미국이 개입해 해상 봉쇄나 침공의 확전 단계까지 온다면 모르쇠로 하지 말고 미국과 군사적 협력을 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 전투기들이 일본 기지로 이동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한 정보 협력을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대만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여 군함을 파견하고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끔 해야 합니다. 4단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장기화될 경우 군사적 협력 수준을 더욱 높이는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단계까지 진입하게 된다면 군사의 직접적 개입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후 냉전으로 전환될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미 해군 전함들의 작전을 위한 호위 임무를 분담하거나 중국의 북해 함대가 남하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봉쇄하기 위해 미국의 작전에 동참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만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나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